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일 오전 10시 52분입니다. 2월 이달 말 또는 3월 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립니다.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낭이라든지 내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도 같이 만나고 싶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3자 회담이란 뜻은 아니겠지만은 만난 직후에 따로 만난다는 건지 그 의미를 두고 조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번에 또 만나면은 김정은의 교활한 끈질긴 이 전략에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속게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건드리지 않을까,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기능을 북한에 양보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악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그것도 김정은의 논리를 그냥 가져와 가지고 연합훈련 중단시키는 이런 망발을 했던 게 한 번 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더구나 트럼프는 지금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은 볼턴 정보기관 그리고 아베 수상이 말리고 계속 트럼프를 이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분석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대북 이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미북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 또 논의된 적도 없다, 우리는 그런 거래를 가지고 어떤 외교적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딱 잘라 부정을 했습니다. 거래라는 말을 쓴 걸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때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걸 뜻하는데, 하여튼 그런 논의는 주한미군이란 주제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 하원에서도 좀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여야 공동으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하도록 한미동맹 지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2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 하면은 지금 28,500명인데 미국 국방부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줄이려면은 북한이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다는 거죠. 하원이 좀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과 이 문재인 정권의 전략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란 말 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해체란 말 안 냅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란 말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가져오는 용어를 씁니다. 이미 김대중, 김정일의 2000년 6월 회담에서 합의된 게 있습니다. 두 사람끼리만 합의됐지만은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입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대로 만든다. 그러면 계속 있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군대는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은 결국 무용론입니다. 또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한반도 비핵지대와 안에 있는 말들이 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그 해석을 한국의 해우산을 제공하는, 한국의 핵 전력을 투입하는 미군의 역할을 끝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서두르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은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약화시켜가지고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지금 계속되면은 이것 또한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일동맹으로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일 우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우리 국방부처럼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일본 자위대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반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한미동맹 약화 내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전술에 속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맺자 또는 종전선언을 하자 하면 그게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해서 가는 큰 문을 하나 열어 젖히는 게 될 겁니다. 아마 비건 씨도 종전선언에 숨겨져 있는 그 독을 잘 모를 겁니다. 몇 달 와서 알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북한의 이 전략은. 자, 그러면은 그거는 변론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철수할 수 있느냐, 해체할 수 있느냐, 미국의 결단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를 마티스가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외교적 성과, 안보 외교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작품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면도 있지만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 부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 주한미군은 7초 만에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알래스카에서 14분 뒤에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리고 한국이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부담을 하면서 생색을 좀 못 냈어요. 무엇보다도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한국이 약 100억 달러를 댔습니다. 100억 달러.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100억 달러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가족까지 자치면 한 5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즉 서해안에 있어가지고 중국,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택 미군기지를 미국이 포기하고 물러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1950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950년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단할 때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군이 파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수출은 세계 6등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아시아의 전체주의, 전제 정치가 지배하는 이 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이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2,000명 뺀다고 하다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늦추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그 10배라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더구나 중국을 잠재적 주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주한미군 포기하고 빼고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연쇄적으로 일본의 핵무장 하면 일본은 또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를 걱정을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본 주한미군, 미국 쪽에서 본 한미동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미국의 정보기관, 군, 그리고 상하원의 국회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